제126화 삥 뜯기지 마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시작으로 전임 정권의 모든 정보 공개 소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신색깔론을 내놓으며 목리를 부리는 중입니다. 이에 해당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아들이 민주당 목리의 중심 우상호에게 친필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잔인하게 잃은 가족들의 처참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현재 우상호의 궤변에 조목조목 비판하는 아들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때 그렇게 월북이라 주장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냐. 아버지 죽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듯 하시니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 당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 등 뼈를 하도 때리는 통에 정신 못 차리겠네요. 사실 이런 편지도 정권이 바뀐 지금이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정권 눈치 보면서 쉬쉬하기 급급했잖아요. 해당 사건의 월북몰이에 관한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내정된 하태경은 월북이라고 발표하기 위해 정황 근거를 조작한 이른바 4대 조작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빚을 부풀린 점. 두 번째,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데 대해 정확한 근거는 없고 해경의 추측이었다는 점. 세 번째, 스스로 헤엄쳐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월북을 기도했다면 방수복을 방에 두고 그냥 갔을 리 없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북한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발견 당시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북한 측에서는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어요.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늦장 부렸다는 억지성 주장으로 무려 탄핵을 운운하던 저들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관련 근거를 은폐하려는 이러한 추측이 사실로 밝혀지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임 정부가 잦은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해요.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경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유가족들이 고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검수완박법 발효일인 9월 10일 이전이니 공직자 범죄는 검찰 수사권한 내에 있으며 개정안 내용에 따라 일단 수사가 들어가면 법안 발효 후에도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통에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 산적해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 이렇게 싸질러 놓은 똥이 한 무대기니 검찰이 고생이겠어요.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윤통은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하루 만에 시원시원하게 답을 내놓아주니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도어 스태핑도 최소한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좌파 여러분, 20일 오전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대온 서울이 소리가 어쩐 일인지 계정이 삭제된 모양이더군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 이유라고 하니 우파의 맨파워도 여러분들 못지않죠. 그러게 이제 한 달 된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라니 너무 억지였긴 했어요. 경찰은 서울의 소리가 됐건 평양의 소리가 됐건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금받는 유튜브는 계정이 날아갔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은 그야말로 눈부신 정상화 속도를 보이고 있네요. 쟤네야 여러분들 돈 수금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다시 어떻게든 개같이 부활하겠지만 이쯤 됐으면 제발 그때는 제발 삥 뜯기지 마요.